나이 먹으면 그렇다라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수리력이 한 단위 높아지면 임금이 3% 미만으로 증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독일을 보면, 즉 회사에서도 이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봤던 수리력과 언어에 대한 부분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임을 자부했는데, 정작 세계의 데이터는 지금 한국인들이 일 못하는 똑똑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국제 성인 역량조사라는 성인 실력 성적표를 10년 단위로 내놓습니다. 시작은 KDI의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개의 그래프는 10년의 차이를 두고 2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있고요. 각자 수리력과 언어 능력, 2개의 인지 능력을 연령대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2개의 시기에서는 Y축에 차이가 있는데요. 기울어진 선 2개는 생략된 구간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차이가 있습니다. 2주기 그래프의 최소값이 200으로 좀 더 낮죠. 이건 어느 쪽이든 인지력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연령대 기준으로 보자면 10년 전 1기에서는 40에서 44세의 연령에서 OECD 평균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2기에서는 이 연령대가 30에서 34세로 당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어력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떨어지는 기울기가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나이 먹으면 그렇다라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어력에 있어선 자주 언급되는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문제는 이 데이터가 성인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라는 데 있겠죠.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만 걱정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왜 생긴 걸까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회귀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빼고 쉬운 문장 하나로 가보죠. 인지 역량을 높이는 게 밥을 먹여주느냐를 조사한 겁니다. 아까처럼 세로축만 봐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인지 역량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짐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막대 길이만 우선 봅시다. 한국에선 수리력이 한 단위 높아지면 임금이 3% 미만으로 증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독일을 보면 수리력이 한 단위 높아질 때 임금은 14% 정도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는 독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리력을 더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죠. 반면 우리나라는 굳이 수리력을 높일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임금을 높이는 데는 언어와 수리력이 도움되지 않으므로 역량 강화에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죠. KDI에서는 이 문제는 임금 보상 체계가 없어서 그렇다. 능력 기반의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라 충격적이긴 한데 한 가지 보고서만 보고 능력 떨어지는 데만 집중하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원본의 그래프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4년에 발표한 2기 그래프입니다. 앞서 발표한 언어 수리력 결과에다가 실제로는 적응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측정 영역이 추가되어 있어요. 축의 범위가 모두 같고 대신 가로축이 점수입니다. OECD 평균 점수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래프 보기 전에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점은 평균이고 점 주위의 선들은 표준 오차예요. 오차 범위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언어 영역 249점, 수리 영역 250점, 문제 해결 능력은 238점입니다. 영역들별로 국가들의 순위가 조금씩 바뀝니다만 조사 대상의 국가들 기준으로는 한국의 순위가 매우 낮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KDI 보고서에서는 시간상의 변화가 중요했던 건지 주로 언어와 수리력을 이야기했으나 실제로 새로 조사된 문제 해결력도 하위권이라는 이야기죠. 뭔가 연달아서 우울해지는 느낌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도 봅시다. 마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와 직장과 삶에서의 만족도라는 아티클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스매치란 학력,
스킬, 전공 분야에 있어서 근무지와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열과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스매치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더군요. 특히 부족한 능력 분야에 대한 답변이 OECD 평균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높을 때 부족한 주요 능력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는 것입니다. 원본 보고서에서는 막대 그래프로 나열했으나 한 줄에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덤벨 차트로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 수치의 그래프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보이면 수치를 한 줄에 모두 표현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점이 오른쪽에 놓일수록 필요한 능력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그래프에서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조정을 했어요. 파란색 점과 숫자가 한국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율이고 주황색 점과 숫자는 OECD 평균입니다. 제목을 수정하고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체감이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스킬이 부족하다. 즉 회사에서도 이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봤던 수리력과 언어에 대한 부분보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점들이 훨씬 오른쪽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 점 사이의 점선의 길이가 OECD와 우리나라의 격차입니다. 선의 길이가 가장 긴 의사소통 및 발표가 OECD 평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스킬에 더 눈이 갔는데요. 점의 위치상으로 확실히 오른쪽에 놓인 것으로 봐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중요하게 다뤄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나 OECD 평균이나 비슷한 분위기네요. 정리합시다. 우선 특정 역량으로 보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언어와 수리력의 경우는 지난 10년에 비해서 연령에 따라 급하게 낮아지고요. 인지력이 하락하는 이유는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임금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보상체계 부족으로 인해서 굳이 인지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은 OECD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능력보다 의사소통과 발표 스킬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데 이 스킬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근로자들의 상황과 실제로 필요한 보상 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점수가 낮네, 큰일 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조사와 결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